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자동차 링크를 저한테 보내서 상담을 해왔어요. 이제 이 차를 거의 사기 직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지인들한테도 제가 차를 직접 골라줘서 링크를 보내진 않습니다.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친구 간에 이제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재화가 걸려 있으면 저도 괜히 링크를 보내서 추천했다가 잘못되면 처음에 상담해주고 이럴 땐 고맙고 그렇지만 차 갖고 친구가 고생하면 닥신 그 새끼 때문에 진짜 걔 힘들어졌다 이러면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중고차 자체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친구가 갖춰져 있고 친구가 저한테 링크를 보내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해요. 가끔 댓글에 보면 실제로 차 추천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중고차는 왜?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제 지인은 30대 초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고 미혼이고 자동차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번 차가 생애 첫 차고 차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차가 스팅어 3.3 중고를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자동차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제가 느낄 때 뭔가 이렇게 초심자가 꽂히지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차 두 개 고르라고 하면 제 머릿속의 이미지는 스팅어랑 나머지 하나 뭘까요? 미니입니다. 미니나 스팅어나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매니아틱한 성향이 있는데 차대 외부 모양이 미니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여성스럽기도 하고 스팅어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멋있기도 하니까 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꽂히는 차인데 이게 굉장히 매니아틱한 차들이거든요. 실제로 미니 쿠퍼 3세대 1.5 디젤을 저희 아버지가 좀 탔었어서 저도 좀 얻어 탔었는데 이제 그렇게 매니아틱한 차들은 차를 처음 사는 사람이 그 차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이해도가 없이 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자동차의 기능적인 특성보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인 특성이 중요하다라는 논지로 지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위에다 링크를 걸 테니까 마지막에도 링크를 걸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성능, 기능적인 특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만 잘 이해해보면 지금 나오는 양산차들 대부분은 아주 좀 떨어지는 몇 개 제조사 말고 양산 수준으로 만드는 차는 이미 다 좋습니다. 브랜드 감성에 의해서 느껴지는 플라시버 감성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차들이 이미 다 좋고 좋다는 절대적인 지향점이 한 곳이 아니니까 각자의 용도에 맞게 다 좋을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주행하는 거는 규정 속도가 기본적으로 중부내륙 가봐야 110이잖아요. 규정 속도를 뭐 조금 오버해서 달린다고 해도 그 정도의 속도는 자동차의 정말 극한의 성능이 그렇게 발휘되는 영역이 거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km 이내로 주행한다면 세상 모든 차가 다 좋고 뭐 무게 중심, 무게 배분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사실 그 정도의 속도면 그런 게 우리한테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제 지인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 기능이 사실 되게 크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회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30대 초반 남성 어느 정도 뭐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어차피 3-4천만 원 갖고 너무 이게 기능적인 거에 특성을 둔 그런 차들 매니아틱한 차들보다는 차라리 그냥 적당한 좀 수입차 적당한 거 사는 게 훨씬 내가 볼 때는 이제 가성비가 깡패다. 허세가 아니고 가성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차량을 추천했고 친구가 이제 차량을 골라왔는데요. 그 차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빨리 서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3 시리즈 F바디 320i 럭셔리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도 벌써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강의 포인트가. 친구가 요것도 잘 골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없는데 여러분 요즘은 기름값이 싸니까 여러분이 지금 휘발유 막 뽑는 거지 사실 예전에 휘발유 비쌀 때는 디젤에 대한 인기가 또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자 럭셔리 모델에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는 항상 전 차주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 거래하는 경우는 알죠. 내가 지인의 차를 사는 경우는. 자, 중고차를 살 때는 전 차주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 차주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320i를 뽑을 때 320i의 기본적인 모델도 있지만 약간 옵션 패키지로 뭐 M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죠. M 시리즈로 이제 외관 튜닝 되어 있는 거, 뭐 파워트레인은 똑같지만 그런 버전이 있고 럭셔리 라인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럭셔리 쪽 라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 차주가 너무 스포츠 성향의 운전을 했을 경우는 자동차의 부하도 많이 갔을 수 있고 사고의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보통은 3 시리즈 럭셔리, 4 시리즈 그랑 쿠페 럭셔리, 5 시리즈 이제 럭셔리 라인들을 뽑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차주들이 조금 좀 점잖은 성향이 있고요. 기본 엔트리 대비 약간 옵션 패키지니까 조금은 좀 구매력이 있는 차주가 구입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이 럭셔리 라인을 사실 좀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탁신 저거 맨날 신차 고를 때는 무슨 뭐 깡통만 추천해놓고 옵션 살 때는 막 뭐 럭셔리 추천하고 지도 럭셔리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차를 살 때는 옵션이 차 가격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중고차로 오면요, 처음에 이렇게 옵션 가격 차이 났던 게 중고차로 오면 차이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사실 옵션이 있는 거를 그냥 조금 위쪽 라인을 사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깝진 않아요. 그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는 조금 이제 럭셔리 라인이나 약간 윗급 라인을 사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차를 살 때는 좀 고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런 얘기 자꾸 얘기 너무 길어지네. 야, 저거 봐봐. 저 뭐 맨날 옵션 있으면 좋지. 이 옵션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좋은데 당신은 왜 자꾸 옵션이 나쁘다고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댓글인데요. 그게 뭐냐면 저도 옵션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신차 추천할 때 옵션을 많이 빼는 보통의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으면 옵션이 있는 게 좋죠. 돈을 생각하니까 가성비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 가성비는요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서 남의 가성비를 사실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기준에서 신차 살 때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중고차 살 때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서론이 자꾸 길어지는데, 중고차를 살 때 뭐 대략 몇 년 된 거, 몇만 킬로 뛴 거 정도가 가성비가 가장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3년에 한 5만 킬로 뛴 거가 가성비가 좋나요? 혹은 5년에 10만 킬로 뛴 게 가성비가 좋나요? 혹은 1년에 한 10,000 킬로 뛴 게 가성비가 개꿀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답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가성비는 지극히 상대적인 영역이에요. 중고차를 살 때도 어느 정도가 가성비가 있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중고차 살 때 이런 요소들을 다 강의를 했어도 실제로 그거를, 그 요인들을 다 적용을 해서 사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택시 부활차 뭐 30만 킬로 뛴 거를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 뭐 부활차 샀는데 자기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다니고 개꿀이다. 사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 있죠. 있는데 중고차를 추천할 때 이제 택시 부활차를 추천하기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분이 왜 그걸 샀을까요? 바보라서? 그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걸 샀을까요?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좀 민감도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싼 거 하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해 타협을 하고 가격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두니까 이제 그런 차를 구입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결론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이 무슨 차를 사든지 뭐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중고차를 추천하지만 중고차 사는 사람들, 신차 사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자기 사고 싶은 차 사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다 길어졌구나. 럭셔리라는 것만 봐도 사실 중고차를 살 때는 저는 BMW 라인업 중에 럭셔리 라인을 중고차를 살 때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320i M 스포츠예요. 휠도 M 휠이 껴있고 핸들도 보면 M 핸들이 껴있습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은 똑같은데 되게 좀 스포츠틱한 감성이 좀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에 S1 에보라는 타이어가 달려있는데 이게 여름 스포츠 타이어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인이 이 에보 시리즈의 타이어를 끼는 게 쉽지 않아요. 타이어 성향만 봐도 차주의 운전 스타일이 나옵니다. 완전 그립 타이어인데 이런 거를 꼈다? 라는 것 자체가 뭐 보통 이제 젊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고, 운전도 조금 좀 거칠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뭐 케바케긴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주로 보겠죠. 이런 3시리즈에서도 이제 M 패키지 라인들을 저는 이제 중고차를 살 때는 그렇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좋게 보진 않는 하나의 스크린하는 요소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콘텐츠 많이 만들다 보니까 느끼는데, 이런 얘기 하면 또 야, 나 M 패키지 타는데 내 차 진짜 나 사고 한 번도 안 났고 나 운전 진짜 점잖게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럴 수 있죠.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고차 살 때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자, 17,000km 뛰었고요. 18년 5년식이니까 대략 몇 년 된 거지? 19년? 한 1년 6개월 됐고요. 키로수는 2만 킬로가 좀 안 됐습니다. 대략 1년에 10,000km 뛰는 차주가 1년 반 된 차량이고요. 이 정도면 그냥 완전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의 변경도 없는 차인데 17,000km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을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에 1,000km, 한 달이면 4,000km 이러면은 이거 그냥 한 4달 동안 부산 왔다 갔다 한 거면요. 이거는 그냥 연식화 키로수가 이 정도면 사실 이 차는 거의 그냥 새 차 수준입니다. 명의 변경도 없는 차고요. 사고차만 아니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정식 수입 제조사 보증이죠. 보증도 살아있는 차입니다. 이 차는 사실 이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건데 그냥 조금씩 볼게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자, 뭐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프레임 먹지 않은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뭐 대여 용도로 사용된 차량도 아니고요. 뭐 보험 처리 내역 자체가 그냥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자차 보험에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걸 보건데, 이 차는 자차 보험을 들고 탄 차죠.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차는 여기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데, 자차 보험을 들고 탄 차고 처리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타차로부터 처리된 내역도 없고, 이 차는 이걸로 보건데 다른 차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도 보시면 자동차 보험 사고 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 영상들 보시는 분은 아시죠? 이제 보험 처리 내역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때려박은 큰 사고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중요한 건 이제 프레임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그게 중요한데, 프레임까지 먹으면 본네트, 팬더, 범퍼, 뭐 앞쪽 라이트 이런 거 다 나가는데, 그 정도 다 나가는 걸 보험 처리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자차 보험까지 들어놓고서는. 그러니까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을 보건데 절대로 외판 교환이 없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 확률 싸움을 하자면, 우리가 전 차주가 어떻게 운전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때려박았을 가능성은 되게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성능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이 차는 그 엔카에서 진단을 한 번 더 해서 외판 교환이 없고 프레임, 뼈다구도 교환이 없는 차입니다. 카이스토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성능 기록부는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상사 거래를 할 때는 필수로 첨부되는 자료인데, 엔카에서 이렇게 사설로 진단하는 거는 중고차 딜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 행동입니다. 자,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떳떳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딜러가 엔카에다 진단까지 이렇게 의뢰를 자기 돈 내고 맡겼다는 것 자체는 이 차가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난 돈 좀 쓰더라도 이 차를 확실하게 어필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능 점검 올라와 있고, 카이스토리 보험 내역 올라와 있고, 엔카 진단 한 번 더 받았고, 여기서 외판조차 교환이 하나도 없었다, 명의 변경 없다, 그 다음에 제조사 보증까지 살아있다, 키로수가 17,000에 1년 6개월 됐다. 자, 이 정도면 이런 차를 뭐 살 때 고민을 하면 살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때, 이제 의대생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외래 참관을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의학교육 자체의 하나의 커리큘럼인데,
산부인과 외래창간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이 수술 되게 잘하시는 교수님이에요. 학생들도 수술방 들어가서 보면 수술 되게 진짜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 교수님이 BMW X3 타시는 분이었어요. 송도 사시는 분이고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는데 그 외래 참관할 때 어떤 이제 환자분이랑 이제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환자가 막 겁이 많은 분이에요. 막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진짜 너무 걱정된다. 걱정된다. 이거 괜찮냐. 그러다가 이제 그 교수님도 이제 괜찮다 하다가 지금 이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하냐 이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요 사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중고차라는 게 다 리스크가 있지만 프레임을 먹지 않은 차는 차가 이렇게 망가지기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소소하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하나씩 좀 정비를 해 나가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들은 보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사실 중고차 살 때도 조금 괜히 별거 아닌데 골치 아픈 것들, 이런 수입차가 되게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제품의 고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가 뭐 망가졌다든지, 뭐 에어컨 제어하는 그런 공조 장치가 망가졌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성능 기록부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 딜러도 잘 모를 겁니다. 딜러도 자동차 매매할 때 그런 거 다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거 이제 일반인들이나 따지지, 외판 교환만 불로 비춰보고 한 3분만 보고 차 그냥 가져갑니다. 중고차를 살 때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거 겁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제조사 보증이 살아있으니까 센터 가면 되잖아요. 차가 문제가 있으면 딜러한테 전화 걸어서 이거 뭐 이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그냥 센터 가면 돼요. 딜러한테 전화를 걸 필요도 없는 매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차 계약하는 순간 더 이상 딜러와는 그냥 안녕 하고 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어요. F바디 3시리즈가 저는 디자인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영롱하고 다이아몬드 GIA 1kg짜리 같은 라이트입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아주 예쁩니다. 휠도 럭셔리 휠이 예쁘고, 이게 한 18인치나 17인치 정도 될 텐데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출력이 너무 좋아서 휠이 너무 이렇게 편평비가 작아지면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편평비 낮게 나오는 게 스포츠 성향이나 고속 주행할 때는 유리한 점이 있고, 차들이 출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돌면서 내려갈 때 휠 먹잖아요. 좀 불편합니다. 사실 이렇게 실용적이진 않아서 이 정도 딱 적당합니다. 절충되고 뽀대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타이어를 보면 차주의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자동차 이 엔카 매물 분석 한번 타이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체스트 보드 그런 느낌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약간 제가 볼 땐 피렐리 쪽 타이어로 보이고요. 피렐리 쪽 같은데 이게 약간 타이어 옆 패턴만 봐도 대략은 아는데 럭셔리 순정 타이어가 뭔지 좀 볼까요? 이게 피렐리라고 써있는 거 같고, 이게 아마 다른 차 럭셔리 모델인데 피렐리의 신트라토 P7인데 요 옆에 약간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으로 돼 있고, 옆에는 사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 요 패턴이 지금 요거랑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피렐리, 여기 피렐리 써 있고 여기 보면 신트라토, 잘 보이진 않지만 신트라토 P7 타이어로 보입니다. 이제 출고 타이어가 요거랑 브리지스톤이랑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타이어가 잘 안 보일 때는 포토샵으로 가져오셔서 콘트라스트 조절하면 조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량 설명을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맞고요.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정상적인 딜러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완전 무사고라고 이 텍스트로 써 있으면 이것만 해도 이 업계에서는 이거 갖고 뻥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는 모르겠지만 엔카에서 이렇게 뻥쳐놓고 올리진 않거든요. 여기다가는 사실 뻥쳐도 되는 공간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만 봐도 괜찮고, 320i 럭셔리 워런티가 연장돼 있다는데 저는 사실 연장을 모르겠어요. 원래 3년 아닌가요? 18년 5월식이니까 뭐 어쨌든 워런티 살아있고, 연식은 18년 5월식, 뭐 인기 있는 색깔, 저도 이 색깔 좋다고 생각하고, 키로수 짧고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더 좋은 점은 뭐 부연 설명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
핸드폰 살 때도 뭐 이렇게 잘 아는 분들 살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통신사 뭐 번호 이동인지 기변인지 요금제 뭔지 약정 걸어야 되는지 할부원금 얼마인지 뭐 딱 몇 개만 필요한 게 있지 그 외에 부연 설명 다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외판 뼈다고 문제 없고 320의 럭셔리 보증 살아있고 연식과 키로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젊은 30대 남성이 저는 이 정도 타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한마디 더 할까요? 오늘 얘기 왜 이렇게 길어지지? 구형 수입차 타면 진짜 무슨 거지 같아 보인다. 누가 그런 말 해요. 어떤 댓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사람들은 신형 외제차를 사는 능력을 부러워하는 거지 외제차 자체를 부러워하는 게 아님. 좆 구형 C클 타는 게 K5 신형 타는 것보다 없어 보임. 아마 K5 오너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차주 오너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차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뭐 문차를 사든 말든 가격 아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지 새끼네 생각 들고 가격 모르는 골빈 여자들도 타보면 좆 구형 감성에 실망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구형 수입차 타면 막 거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여유있게 잘 사는 분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그런 가정에서 어떤 차 갖고 있는지 주차장에서 구경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결코 그런 사람들이 뭐 신차만 계속 질러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차는 질렀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차들 많아요. 뭐 오히려 뭐 차에 관심 없어서 뭐 10년 된 구형 뭐 렉서스, BMW, 벤츠 10년 된 거 그냥 잘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봐서 저는 구형 수입차를 딱 보고 그것만으로 이게 무슨 막 거지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 연식이 얼마 안 되는 신차를 타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걸 타고 있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사람이 문제이지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건 다 없는데요. 뭐 처음으로 차를 사니까 뭐 자율주행 경험하지 않으면 되고 저는 자율주행 못 쓰지 않아서 현재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타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는데 장거리 주행에 대한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고 뭐 아직까지는 제가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율주행은 관심이 없어서 옵션에 전혀 관심이 안 가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밑에는 비닐도 떼지 않았죠. 거의 뭐 신차 감성입니다. 비닐도 뗄 수 있는 중고차고요. 뒤에는 아마 사람이 앉아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는요. 후방 카메라 이 정도면 되고 서라운드 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차가 뭐 제가 볼 땐 제 지인이 살 때 뭐 이렇게 엄청난 허세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어차피 이 가격이 뭐 소나타 신차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그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 중에 그냥 요 정도 사면 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증 살아있으니까 보증 살아있는 동안 점검 받고 끝나면 오일만 갈면서 타면 되고 한 10만 킬로 한 5, 6년 넘어가면서 소소한 고장 조금씩 나면 그 정도 고쳐주면 되는 건데 한마디만 더 할까요? 수입차 뭐 수리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글쎄 저는 뭐 글쎄 저도 뭐 다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제 느낌에는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당하는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는 이렇게 좀 뒤통수 치는 시장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런 시장이 있고 반대로 세상에 또 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구는 어디 가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구가 중고차를 살 때부터 처음에 당하고, 그러니까 사고차 프레임 먹은 차 돈 많이 주고 사갖고선 거기서 당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하러 가서 또 당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견적받고 쓸데없는 거 이제 다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키보드로 막 남들한테 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지금까지는 사실 수입차 사면서 뭐 아직까지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고 뭐 얼마 전에 저희 차 BMW 중에 2대가 다 에어컨 관련해서 하나씩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에어컨이 좀 기능이 떨어져서 에어컨 가스 주입하고 끝났고 가스만 주입하면 뭐 국산차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 뭐 그것도 얼마 안 들었고 또 한 대는 콘덴서가 나갔는데 콘덴서 해서 다 해서 정비 비용까지 뭐 어느 정도 나왔는데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콘덴서 가격 자체가 좀 비싸서 그렇고 정비 비용 자체가 비싸진 않아요. 근데 뭐 국산차도 콘덴서는 이렇게 아주 싸진 않으니까 콘덴서 나가면 국산차도 뭐 좀 뭐 비슷하게 들 겁니다. 4, 50까지는 안 들어도. 그럼 뭐 그런 게 이렇게 자주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국산차는 잘 안 망가질 텐데 좀 망가진 게 어이가 없긴 했지만 뭐 한 번쯤 망가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걱정될 건 없습니다. 저는 연비로 뽑은 이득도 많고요.
그냥 저는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고 이 차를 막 수입차니까 엄청 아껴 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대충 타면 됩니다. 이렇게 긁으면은 뭐 글편 내리면서 타면 됩니다. 왜? 그냥 뭐 국산차 소나타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이 차는 그 명불허전 BMW 가문의 3 시리즈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애로서 이런 애들은 그 위쪽 라인에 그 혜택을 좀 받아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런데 공짜 혜택이 들어갑니다. 320i면 되게 엔트리 버전 같지만 그런 무게 배분이나 차대나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연구 노하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일반인이니까 그거 뭔지는 모르지만 브랜드 갖고 사는 거죠. 그 브랜드를 갖고 사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브랜드 빼고 생각하면 뭐 어쩌지 않아요? 브랜드 되게 중요해.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샤넬백 살 거예요? MCM 살 거예요? 똑같은 1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으로 시계를 산다면 롤렉스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태그 호구를 사겠어요? 아니면 세이코를 사겠어요? 본인이 어떤 매니아적인 관점으로 구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물건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기능적인 특성이 포화되어 있으면 브랜드라는 거의 그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20i 정도 되면 출력이 사실 되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뭐 평생 타도 문제 없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출력입니다. 출력이 뭐 높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친구가 산다면 이 정도 사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도 잘 골랐다고 생각하고 8박미인 아주 그냥 가성비 짱짱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닥시는 모든 사람에게 수입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 큰 성인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